2025년 5월 11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말 기록했었던 10만 4천 달러 선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선물 지수들도 월요일 아침부터 2%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실무협상단을 이끌고 스위스로 날아갔었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당한 협상의 진전이 있었으며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 한 10시 반 그 정도 되겠죠. 완전한 브리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수시로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 매우 좋은 만남이 있었고 우호적으로 건설적으로 관세 전면 재설정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포스팅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밤에 나올 브리핑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이 영국 협상처럼 어느 정도 완전한 형태를 가진 그런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일단 이틀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허드 루트닉 상무장관도 주말 사이 인터뷰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려면 이 수십 차례의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약간 밑밥을 까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별다른 확정적인 내용이 없었음에도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워딩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대화 중이다라고 하면 우리 대화 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굉장히 좀 삐딱선을 탔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됐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측이 중미 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했고 무역 협의의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세부 관심사에 대해서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발표한 거랑 중국이 발표한 거가 거의 내용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람들이 진짜 뭔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가능한 빨리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합의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공동 성명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정도가 되면 아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1월 17일 양국 정상통화에서 도달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1월 17일 양국 정상통화가 뭐냐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올해 1월 17일에 이 정상통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도가 돼서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우리 대화 협력하자. 이게 있었고, 그래서 양국 정상들과의 한 라인 이렇게 서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무역 관련해서 상호 윈윈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중국 쪽에서 했었고, 미국 쪽에서는 펜타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이 대만 문제에 관련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 이 17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합의라고 하는지를 좀 이따가 봐야 될 텐데 의외로 이 대만 문제가 무역 협상에 올라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쟁점이랑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중 양국은 지금 둘 다 무역을 좀 재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유리하다, 중국이 유리하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 더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무역을 재개해야 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들의 도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이 재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자면은 관세율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관세 정책 우리 포기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도 함께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역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의 관세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60%까지 지금 중국 관세가 이제 145%인데 60%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지난주 금요일에 80% 정도의 관세가 적당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장 예상치에 훨씬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80%는 솔직히 뭐 관세가 80%인데 이게 뭐 145%면 안 되고 80%면 하고 뭐 이러겠어요. 이것도 너무 높은 관세라서 무역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는 근데 사실 시장 예상치인 60%보다 더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 4월 2일에 미국이 관세 해방의 날 이전에 2월 달에 보편 관세 10%, 3월 달에 또 추가로 10% 해서 이 20%의 보편 관세를 중국에 적용 중이었거든요. 바이든 시절의 관세가 제가 알기로 7.5에서 10%, 물론 이제 항목별로 다 다릅니다만, 최하가 아마 7에서 8%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사실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관세율이 훨씬 높았던 것이고, 어쨌든 2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뭐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하워드 루튼이 얘기도 전해드렸었지만, 일단 관세 협상 중에는 보편 관세 10%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3개월 동안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그동안에는 보편 관세 10%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도 요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4월 이전의 관세가 이미 20%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센트가 강조했었던 중국의 역할이죠. 이 G2 국가 중에 하나인데 소비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이 소비를 니네는 좀 해야 된다라고 베센트가 강조를 했었고, 사실 저는 이것이 관세 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이번 협상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응한 것도 한번 이제 당해보니까, 이 중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수출이 막히니까 이거 답이 없네? 그럼 우리 다른 경제 발전 대안을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 관세 난리를 겪고 내수 부분에 대한 육성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사실 스위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국이 아까 얘기했었던 관세 무역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타결된다고 하면 당분간 중국은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 소비 국가를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이 소비 국가로서 중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보다는 강세가 중국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안화 강세로 가고 동시에 달러화는 약세로 가게 되면 이 뭔가 좀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양국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고 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중국이 내수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7일에 그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급여를 좀 올려주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시장 개방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축률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 이제 쌓여있는 돈들을 사용해서 이제 훨씬 잘 굴려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이미 관세 대응하느라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관세 국면이 이제 진정이 된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중국과의 이 협상이 잘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나스닥 100이 거의 2%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식 등과 경쟁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이미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얘네가 안 오를 때 이미 오른 상태고, 그러면 오늘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경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 같아도 덜 오른 걸 아마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오른 비트코인은 조금 처분을 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것을 좀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쟁에 노출이 될 거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관세라고 하는 그동안에 큰 이제 작용했었던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통화 유동성 증가도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중국 1대1로가 의외의 관전 포인트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달러 일극 체제는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니라 제3국,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관세 관련 협상을 이뤘다라는 거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미국이 뭔가 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달러 일극 체제는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블록화 시대로 전환되게 될 텐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 앞서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이 공을 들였었던 아르헨티나 1대1로 사업을 상당히 방해를 했어요. 4월 달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공을 들였었던 중국이 이게 이제 약간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공교롭게도 이 관세협상 실무를 맡았던 허리펑이 1대1로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 협상에서 다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야, 그런 거 하지 마,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말을 좀 들어주면 이 부분은 사실 좀 아주 급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방해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블록화 체제로 어차피 가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1대1로 식의 어떤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정말로 이 아르헨티나 같은 자원 부국 하지만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런 곳을 자기들이 돈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줄을 쥐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올리거나 중국에게 압력을 넣었을 때 중국이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미 이제 자기들의 수출처, 자기들만의 경제권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확보했을 때는 중국이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외로 이 문제가 양국의 어떤 관세 협상이 빠그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당장은 물론 이게 빠그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도 사실 미국이 이 중국과 지금 하고 있는 협상과 비슷한 거를 일본과 독일이랑 한 적이 있거든요. 1980년대 이제 말에 아마 제가 다음 영상 정도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얘기 드릴 텐데, 그때도 사실 그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협의했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빠그라졌었는데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금 일단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양국의 공식 발표를 보고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